얘가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전기차, 뭐 이후에 나올 전기차들 성공할 수 있는 전기차가 과연 몇이나 될까? 드디어 타봅니다. 기아의 전기차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EV3의 시승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하는 거죠. 오늘은 근데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한번 이 EV3를 설명해 볼까 해요. 저희가 이 차를 설명할 때 어떤 포인트로 잡는다 그랬죠? 이 차를 구매할 분들 입장에서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좀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중하게 살아. 내가 전기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좀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EV3는 이 전기차가 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요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약간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뭐 어떻게 보면 오글거릴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게임 체인저냐,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가격이 EV3가 진짜 괜찮게 나왔고요. 이 차 구성 자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타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근데 색깔부터가 되게 좀 독특하죠. 일단 이 컬러도 EV3에 이제 처음 나온 컬러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 유니크한 느낌도 있어요. EV3 자체가 젊은 소비자분들부터 뭐 나이가 좀 있는 뭐 시니어분들까지 되게 다양한 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차다 보니까 좀 컬러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않은 컬러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 EV3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일단 뭐예요?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하기 가장 편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EV3 가격 분석했을 때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EV3는 기본 모델을 사는 게 가장 좋다. 뭐 저도 기본 모델로 살 거다, 이런 얘기 왜 했는 줄 알아요? 일단 차 사이즈 한번 봐봐요. 차 사이즈 자체가 어찌 보면은 나름 뭐 크다 보면 클 수 있고 뭐 작다 그러면은 작다고 할 수 있는 사이즈라 할 수 있는데, 일단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뭐 크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에 누가 봐도 이 정도면은 그냥 나름 괜찮네. 2열 공간도 보면 막 엄청 좁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중적으로 접근했을 때 야, 2천, 3천만 원 가격에 옵션 구성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정도 크기면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 전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물론 얘가 막 크다라는 뜻은 아닌데 딱 주차장에 세워놓고 보니까 뭐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빠차 뭐 사지? 그랜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공파님, 문파크 어쩐 일이야? 아니 아버지 차 한 대 새 걸로 뽑아드리려고 하는데 딜러 소개 혹시 좀 괜찮은 사람 있을까요? 야 바보야, 요즘 누가 신차를 살 때 발품을 팔아? 카랩을 써, 카랩을. 카랩이요? 아, 불편한 영업전화 전혀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차량의 견적을 전국의 딜러들에게 받을 수 있는 카랩. 신차 구입부터 금융, 보험, 신차 패키지, 내 차 팔기까지 모두 카랩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온라인 신차 구매 플랫폼 카랩, 지금 어플 다운받으세요. 자, 그리고 이 EV3를 왜 깡통으로 샀냐면 기본 구성 옵션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주행하면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EV3의 포커스는 뭔가 그 장거리를 많이 가고 뭐 가족들끼리 다 해가지고 이런 용도보다는 뭔가 도심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진짜 막 장거리를 막 가고 뭔가 데일리카성이 강한 차들이 있고, 그냥 도심에서만 타고 다닐 수 있게 가성비적인 뭔가 되게 좀 가벼운 그런 전기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EV3는 가격은 가벼운, 나름 좀 합리적으로 나왔으면서도 이런 주행거리는 500km 막 돌파하고, 그리고 이런 옵션들도 보면 얘가 주파수 감음형 댐퍼가 3세대께 들어가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3세대께 들어간 거는 현대기아 최초예요. 다른 EV6나 아이오닉5도 이 3세대가 안 들어가는데 얘는 3세대가 들어가요. 그냥 주행하면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할 거고, 이 흡음재도 이 MVH 기가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래도 이제 자꾸 사이즈 이야기하는 게 이 EV3의 크기가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전기차면은 V2L을 통해서 캠핑도 많이 가잖아요. 2열 폴딩하는 것도 되게 저는 아이디어 좋았던 게, 보통 이런 손잡이 있죠, 손잡이도 이 위쪽에 있어가지고 차 자체를 한층 더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보통 2열 폴딩하면 이 위쪽에 레버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EV3는 레버도 이 위쪽에 있어요.
게다가 평탄화를 하면 나름 공간 넓지 않나요? 그리고 이 트렁크도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평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완벽하게 지금 평탄화가 막 일자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살짝 이 시트가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여기 그냥 매트 정도 하나만 깔면은 뭐 차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앉았을 때 보통 이게 루프가 높으면 폴딩하고 앉아서도 이게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긴 하네요. 촬영만 하면 날은 더운데 비는 오고 아유 수도는 넣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AI로 돼서 음성 인식 들어갔거든요. 요것도 그래서 되게 똑똑해요. 그냥 단순히 뭔가 뭐뭐 해줘가 아니라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오늘의 와인 추천해줘, 오늘 옷 추천해줘, 이런 것들을 차가 다 알아서 해줘요. 야 촬영하니까 그냥 꺼! 이래도 알아서 꺼요. 똑똑해.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앉은 이유가 요 공간 때문에 앉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연결되는 게 아니라 물론 얘가 좀 커버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연결된 것 같지만 여기 좀 뚫려 있어요. 이런 게 차박할 땐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요. 물론 물건을 적지 않은데 용도로는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이런 외관이나 이런 거는 워낙 이전에도 많이 리뷰했으니까 오늘은 주행하면서 어떤 상품성이 있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같이 한번 주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사실 근데 저는 이번 EV3가 단순히 그냥 뭐 저렴한 전기차가 나왔다, 사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EV3를 기점으로 꺼졌던 전기차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건지 아니면 좀 진짜로 완전히 암흑기로 갈 건지 좀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EV3를 타보면 상품성 진짜 좋아요. 오히려 좀 놀랐어요. 기대를 하지 않고 타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상품성이 좋은지 솔직히 저도 지금 긴가민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가무형 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3세대 주파수 감응 댐퍼라든지 그 다음에 MVH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야 이거 신경 많이 썼다, 상품성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기차에서 EV3보다 좋은 차 많습니다. 더 좋은 차 많아요 정말로. 근데 가격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EV3가 상품성이 좋다라고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전기차 뭐 이후에 나올 전기차들 성공할 수 있는 전기차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적인 거죠. 여러분들 아이오닉 7 우리나라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아세요? 원래 우리나라 무조건 출시한다라고 했었지만 또 스리슬쩍 얘기 쏙 들어갔죠. EV9 꼴 날까봐 사람들이 이제 EV9 할인해서 팔아가지고 이미지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7을 우리나라에서 안 팔 수 있다, 이 이야기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시장이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 잠깐 앉아봤을 때 말고 이 상품성이 좋은 그 다음에 안 좋은 부분도 오늘은 제가 제 채널을 걸고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EV3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어컨 송풍구가 이런 다른 버튼으로 빠진 건 너무 좋아요. 지금 보면은 온도 조절하는 것도 여기 있고 송풍구 풍량 조절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이 모두 보면 이런 식으로 앞에, 바닥, 중간, 이것도 다 이 중간에는 이 버튼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23.5도로 맞춘 다음에 오토로 돌리거든요. 내가 원하는 온도로 맞춰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오토 버튼 어딨냐, 23.5도 온도 조절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막 송풍구 버튼 막 찾았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이게 사실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보통 이 오토 버튼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놔야 돼요. 온도를 23.5도로 바꾼 다음에 오토로 바뀌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시동 걸고 타기만 해도 알아서 온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위치가 좀 불편하긴 한데 어차피 온도 조절하는 이 버튼이나 풍량 조절하는 건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에어컨을 얘기하니까 H백도 또 얘기하겠네요. 지금 이 전기차를 타면은 어떤 부분이 강점이에요? 넓은 실내 공간. 이거 딱 탔는데 실내 넓고 바닥 평탄화되고 막 뚫려 있어가지고 타고 내리기 편하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EV3는 차급 대비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나 조수석에 앉았을 때 이 다리가 걸리는 게 없이 되게 좀 넓다. 특히나 이 대시보드가 짧아졌다라는 것들이 느껴지죠.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대시보드가 낮아지고 짧아집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것도 얘기하면 조금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이후에 이제 전기차들이 어떤 방향,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오는 차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더 커질 거예요. 지금도 많이 커졌지만 나중에는 진짜 커져가지고 자율주행 활성화했을 때 이 앞유리가 단순히 그냥 전방의 시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앞에 유리 스크린을 바뀌어가지고 막 영화를 본다든지 뭔가 정보를 띄워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더 커져야 되다 보니까 대시보드가 낮아지면서 짧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시보드도 6cm 정도가 위로 올라갔어요. 보면 짧아졌죠. 다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대시보드가 짧아졌기 때문에 전방시야가 되게 좋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H백, 들어보셨을 거예요. EV3는 신기술로 들어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H백이 얇아졌어요. 이게 이제 신 H백이라고도 하거든요. 신이 뭐예요 영어로? 얇다, 뭐 가늘다, 뭐 이런 거잖아요. H백 시스템에는 블로우 모터,
히터 코어, 그 다음에 에바포레이터 이렇게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에바포레이터는 에어컨, 히터 코어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바람 나오는 히터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인데 이게 그냥 하나로 묶여 있는 게 H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3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랑 부피가 클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는 이게 가로형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세로형으로 구조를 바꾸고 확 크기를 줄였기 때문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게 공간이 줄였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폭염주의보예요. 밖에 되게 덥거든요. 근데 지금 안에 에어컨을 좀 세게 틀었는데도 소리가 어때요? 조용하지 않아요? 소음 부분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 처음에 이거 적용됐다고 했을 때 아이 무슨 얼마나 달라졌겠어, 뭐 비슷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조금 소음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이전 차들 같은 경우 조금만 에어컨 세게 틀면 바람 소리가 되게 컸잖아요. 근데 얘는 좀 바람 소리도 생각보다 좀 조용하더라고요. 소리만 조용해진 게 아니라 오늘같이 더운 날이니까 이게 체감이 더 되는데 빨리 또 시원해져요. 이거 아마 그 냉매, 그 옛날 그 에어컨 방식 보면은 냉매에 막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틀자마자 바로 시원해지는 거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전기차가 에어컨이나 히터가 좀 느려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도 늦게 나오고 시원한 바람도 늦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좀 이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H백은 더 빨리 시원해지고 더 빨리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게다가 그 전에 사용했었던 전력 이게 25% 감소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추운 겨울에 배터리 없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주행거리 부족하다 이러면은 히터 끄고 막 가야 되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반대로 에어컨을 틀어도 이제 연료 효율이 빨리 떨어지니까 연비가 안 나오는데 이 공간도 잡고 새로운 시스템도 들어가서 효율성까지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일석이조라는 거죠. 이런 신기술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 EV9에 들어갔었던 햅틱 버튼들이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지금 어떤 게 느껴지죠? 터치가 아니에요. 뭐야, 물리적인 버튼인가? 지금 물리적인 버튼이면 이런 식으로 홈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안 나눠져 있죠. 이게 뭐야 할 수 있는데 누르는 물리적인 버튼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아이디어 너무 좋지 않아요? 심플하게 만들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눌러서 작동할 수 있게끔, 이런 아이디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에어컨 잠깐 얘기하다가 말이 좀 샜는데 보통 분명히 내 에어컨을 틀었는데 너무 좀 더워, 바람이 좀 안 와 이럴 때 있잖아요. 이 각도가 좀 다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운전석 앉았을 때 이 송풍구 위치만 잘 맞추면 바람도 되게 잘 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풍량 힘도 많이 세져가지고 요거는 더운 날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 CCH인데 뭔가 다르죠. 나 이거 진짜 나 이거 좀 놀라운 게, 자 보면은 테마를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셋업으로 들어가서 화면 구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테마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사실 있죠. 근데 아마 이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분명히 다른 테마들도 생겨날 확률이 높아요. OTA가 있기 때문에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테마라든지 새로운 테마들을 매번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테마를 바꾸면 재부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막 엄청 느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시카고 불스 저기 마이클 조던 있었던, 제가 농구를 막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테마만 바뀌면 되게,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게 테마 바뀌면 약간 허접하게 화면만 바뀌고 막 좀 아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 너무 놀라운 게 이런 안에 아이콘들까지도 다 바뀌고, 또 한 가지는 이 음량 조절, 이거 봐봐요. 이 음량 조절도 색이 바뀌어요. 이 테마에 맞는 색으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카고 로고도 계기판에 나오죠. 이런 요소들이 너무 좀 놀라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무드등 같은 이런 불빛도 계기판까지 같이 연동돼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아이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저 봐봐봐봐, 이런 거 봐봐봐봐. 야, 이런 아이디어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그 다음에 보면 서라운드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 후진하면서 진동으로 알림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EV3는 이게 들어가지는 않네요. 제가 요즘 이 EV3, 물론 이게 차급의 한계는 있어요. 차급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 후방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약간 좀 뒤쪽에 좀 유리가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디지털 룸밀러가 있었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게 테이블 용도로 사실 나온 거잖아요.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죠. 무선 충전 패드 중간에 있고, 이런 공간의 활용도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되게 좀 잘 내놨고, 실내에 딱 앉았을 때 드는 생각은 정말 뭔가 테이블? 아니면은 뭐 내가 좀 이렇게 사무 공간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동차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서 나중에는 이 공간을 사무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뭐 대시보드가 바뀌고, 여기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고, 테이블이 들어가고, 스위블 체어처럼 180도 돌아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 이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시도일 수 있지만 이런 시도를 하나하나씩 하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이 공간을 활용할 거야 라는 거를 얼핏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좋거든요. 저도 이건 좀 좋기는 한데 요 크기가 조금 작지 않나. 여기에 뭔가 올려놓고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테이블로 이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요 공간이 개인적으로 조금 좁기는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테이블로 사용할 거면 이렇게 물건 올렸을 때 이게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끝에 가드 같은 거를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가드가 있으면은 물건이 막 떨어진다든지 이런 확률이 없잖아요. 운전하다가 만약에 내가 이걸 물건 올렸는데 만약에 좀 핸들을 털었어.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 봐봐봐. 너무 억까인가요? 사실 뭐 억까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가드가 좀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센터 콘솔 쪽에 보면 수납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뭐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야, 이런 거 아이디어 봐요. 봐봐. 차가 아니라 저기 시카고 불스인가 저거 로고를 바꾸잖아. 이런 아이디어. 이거 참, 얘 진짜 이게 신경 많이 쓴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알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신경 쓴 거죠. 게다가 주행 가는 거리 막 500km 넘는 거는 뭐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최대 주행 거리와 최소 주행 거리가 같이 적혀 있어요. 414km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내가 주행했을 때 평균치고 내가 진짜 막 에어컨 막 풀로 틀고 혹은 막 히터를 풀로 틀고 180 이상 쏘면은 237km밖에 못 가고 연비 주행 진짜 막 여기 회생지동 끝까지 걸고 전비 주행하면은 570km까지 갈 수 있는 요 최대 거리까지 같이 구분해 놓은 거는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도 EV3에 최초로 적용된 거거든요. 아이오닉5나 EV6도 그 다음에 EV9도 없는 이런 기능들을 EV3에 넣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행거리 궁금하잖아요. 전기차의 발전은 너무 빨라요.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뭐 400km만 넘어도 주행 가는 거리 이 정도가 나오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EV3는 500km가 넘어가요. 17인치 기준으로 이 GMP 현대 기아 최초로 500km가 넘어가요. 근데 그거는 그냥 17인치에다가 뭐 일반 모델 아니냐, GT라인은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차 저희 완충하고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520km가 찍혔습니다. 게다가 맥스 최대 거리는 720km까지 찍혀 있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내가 어떻게 전비 주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행 거리는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배터리가 77% 남았거든요. 근데도 410km 주행 가는 거리가 보여집니다. 아마 전기차 타시는 분들 공감할 거예요. 실제 공인 인증 주행 거리보다 실 주행 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왜냐면 테스트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연비는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정 내비 쓰는 분들 있나요? 순정 내비 쓰는 분들 많이 없죠.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사용하면서 순정 내비게이션을 많이 안 쓰는데 이 순정 내비를 써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요즘 순정 내비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티맵이랑 뭐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요즘 옵션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많이 하잖아요. 현대 기아가 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연동해가지고 길 같이 안내해 주는 거, 이거 수입차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들어갔는데 순정 내비를 쓰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보가 훨씬 더 많아요. 길 안내부터 차선이 어디에 이렇게 있는지, 뭐 예를 들어 1, 2차선은 직진, 3, 4차선은 우회전, 그 다음에 하이패스 차선은 또 어딘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나오고요. 주변에 있는 뭐 휴게소 이런 정보들이 훨씬 디테일하게 나와요. 제가 전기차에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이번 EV3를 타고 놀라운 거는 이제는 이게 이제 흠잡을 게 없다. 이거는 내연기관이라고 해도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격이 저렴하고 실내 공간 넓고 무엇보다 편의 기능이나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EV3보다 좋은 차 있다 이 말씀드렸죠. 좋은 차 있어요. 하지만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EV3보다 상품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차가 많이 없습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아이페달 아시죠? 아이페달 3.0이 EV3 최초로 들어가요. 현대기아 최초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이페달은 뭐냐? 아이페달 아시죠? 원페달로 해가지고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갈 수 있는 요 페달이 들어갔는데, 단순히 아이페달 3.0이 들어갔다가 끝이 아니라 전기 모터랑 이거 주파수 감음형 댐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행 느낌도 많이 달라요. 게다가 NVH라 해가지고 소음적인 부분, 노이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서 탔을 때 차 느낌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거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그 이질감이 나쁜 이질감이 아니라 일단 아이페달이 들어가서 단순히 뭐 회생제동을 좀 더 부드럽게 해줬다. 후진했을 때도 예전에는 아이페달 하면은 이게 직진할 때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후진할 때도 아이페달이 적용돼서 굳이 브레이크나 악셀 안 밟아도 원페달로만 이걸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기 모터도 크기도 작아지고 주파수 감위용 대포에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구조적인 것만 달라졌으니까 아니 뭐 그냥 뭐 좋아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타는 주행 느낌은요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이거 이질감 싫어가지고 아이페달도 끄고 그냥 회생제동 1단계로 맞춰놓으면 내연기관에 그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그 느낌 딱 들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면 아이페달 해가지고 1단계를 조절을 하던 아니면은 오토로 해가지고 회생제동을 자율로 하던 이 느낌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자연스러워졌다. 근데 이런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여러분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EV6 GT 리뷰했을 때 이거 앞으로 팍팍 나가는 거 이것만 운전의 재미라 그러면은 그건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욕 뒤지게 먹었죠. 이게 너무 지금 억울해서 또 얘기하는데 전기차 초창기 나온 전기차는 뭐였어요? 만든 지 이제 얼마 안 되고 그 기준점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막 200마력 대도 악셀 딱 밟으면 바로바로 튀어나가고 그냥 빠르게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매력이었잖아요. 막 제로백이 그 전기차의 뭔가 뭐 기준점 막 이런 기준점으로 막 잡아가지고 막 제로백이 우리 몇 초다 이런 어필했는데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 그 어필하나요? 물론 어필하는 브랜드들도 있겠죠. 하지만 소비자들도 이제는 굳이 제로백이 막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연기관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어필하지 않고 세팅도 지금 봐봐요. 제가 자연스러워졌다는 거는 악셀을 밟아도 확 튀어나가는 느낌이 이제 많이 없어요. 부드럽게 악셀 밟고 밀어줍니다. 이런 것들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부분이죠. 제가 자꾸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한 이유가 쳐봐봐요. 몇 년 사이에 지금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심지어 가격도 얘는 더 싸요. 만족이라는 건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작은 부분에 내가 기대를 하지 않고 탔을 때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저처럼 약간 전기차의 보수적인 사람도 이 차를 딱 탔을 때 느끼는 이 만족도, 일단 가격 그리고 기능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 이 차 좋다, 만족할 수밖에 없네, 이거 하나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얘가 가격이 4천만 원 정도라고 많이 올라간다면 그런 생각이 좀 달라지죠. 하지만 3천만 원대 이 정도 구성이다라고 하면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어스나 GT라인 사지 마시고 그냥 에어 옵션 추가한다든지 진짜 끝까지 욕심낼 거면 어스에 그냥 옵션 추가해서 타는 정도, 요렇게 타는 게 진짜 가성비입니다. 3천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출고하는 게 그 가성비라고 생각이 전 들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왜 옵션을 많이 안 집어넣으라고 하냐면 전 진짜 오늘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좀 주제넘게 제 의견을 좀 강하게 어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EV3가 정말 좋죠. 가격 대비 진짜 좋고 잘 나왔고 진짜 이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데 또 전기차는 뭐라 그랬죠? 개발 속도가 빨라요. 이것도 1년 뒤에 나온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그러면 지금 전기차 사지 말고 기다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또 그것도 아니거든. 집에 충전기 있고 출퇴근 용도고 뭐 이럴 때는 사실 전기차 사도 문제 없습니다. 단 가격 비싼 전기차는 좀 피하라는 얘기죠. 욕심 나겠지만 옵션을 최소화해서 진짜 선택할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넣고 출고하는 게 진짜 극 가성비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시 그러면 아이페달 얘기로 돌아오면 이번에 3.0으로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냐, 바로 메모리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회생제동 내가 세팅을 해놔도 시동을 껐다 키면 다시 이거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메모리가 돼 있어서 내가 세팅한 거를 시동을 껐다 켜도 다시 이제 기억을 해서 저장이 되는 거죠. 게다가 후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후진할 때도 아이페달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는 거죠. 주행은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좀 편하게 탈 수 있냐, 이게 핵심이에요. 승차감이 부드럽고 주행이 잘 나가고 막 이런 것들도 기본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냐, 이게 1번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하나둘씩 들어가면은 내가 운전하는 게 편하게끔 도와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중요한 건 승차감이에요. 승차감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돈 받아 처먹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댐퍼가 미쳤어요. 댐퍼가 와, 노면의 잔진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걸러주고요. 이게 3세대 주파수 감음형 댐퍼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세대 주파수 감음형 밸브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밸브 5 라인이 하나 더 추가가 돼가지고 유압이나 진공 밸브를 통해 가지고 진동을 상쇄시키는 게 추가가 됐는데 사실 이런 거 맨날 여러분들도 차 보면 뭐 새로운 게 들어갔다 뭐다 들어갔다 하면은 그렇게 감흥 없잖아요.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뭐 에어서스 짱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EV6는 나름 단단하거든요. 생각보다 편하게 탈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뭔가 좀 탄탄한 느낌이 좀 드는데 EV3는 위에 있는 EV6와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세팅을 갖고 있어요. 되게 편합니다. 진짜 저 거짓말 조금 더 못해가지고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EV9 정도 되는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얘가 NVH가 진짜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진짜 조용하거든요. 왜냐면 흡음재나 이 바닥 플로우 같은 경우도 흡음재가 추가가 되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풍절음은 이게 공기저항 개수가 타이칸보다 0.01밖에 안 높아요. 그러니까 공기저항 개수 되게 좋거든요. 타이칸 투리스모보다 0.01밖에 안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 공기저항 개수가 좋은 거예요. 근데도 이 구조상 얘가 지금 이중접합 유리가 운전석은 이중접합 유리거든요. 2열은 일반 유리로 지금 되어 있는데 풍절음은 조금 들어오긴 합니다. 이 정도 하부 소음이면 중형 SUV급 있죠. 중형 SUV급에 되는 조용함, 정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밑에 하부에 언더커버가 다 둘러져 있습니다. 언더커버의 역할을 뭐 소음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하게 만들어줘서 소음, 연비주행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소음이라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하부 소음이랑 이 위쪽에서 들려오는 풍절음. 위에는 그래도 약간은 좀 소리가 들어와요. 그냥 딱 이 차급에 맞는 풍절음인데 하부 소음 같은 경우에는 야 되게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보통 언더커버는 고가의 차들만 들어가요. 왜냐면 이 언더커버도 다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웬만하면 이 급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넣어줬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그냥 다른 상품성 구성을 가져와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런 풍절음도 시끄러우면 스피커 키면 되거든요. 노래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 문찬 지금 처음 듣지? 얘 지금 스피커 쳤잖아. 너 봐봐 이게 나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니까. 딱 듣자마자 진짜 어떤 생각이었냐면 뭐지 이거? 백옵션 안 들어간다. 이 생각했어요. 왜냐면 기아는 좀 재미난 게 보통 이제 통일되게 막 집어넣잖아요. 뭐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이제 백인롤러슨 들어가고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는 보스 오디오 들어가고 막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K8이나 뭐 EV9 같은 경우에는 메르디안 오디오 들어가고 기본 같은 경우에는 뭐 크레 사운드 들어가고 이번에 EV3는 하만카돈 들어가요. 처음에 하만카돈 들어간다 했을 때 이야 하만카돈 들어가는구나 막 기가 막히겠다 막 이랬는데 노래 딱 듣자마자 이게 뭐야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스피커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이건 EV3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기아차 타보셨던 분들 다 공감을 할 텐데 오디오 옵션을 넣어도 음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음장이라 그러죠. 이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청음하러 가는데 막 이런 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 스피커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공간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막 엄청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스피커들 다 좋은 스피커 넣어놓습니다. 뭐 아쉬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피커 좋은 거 넣어놔요. 근데 이 구조 자체를 좀 잘못 짜서 그런지 이 노래 소리가 이 음질이 각각 따로 놀아요. 대시보드에서 들리는 소리, 이 도어 쪽에서 나는 소리 이게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잡소리 저기서 나는 잡소리가 노래가 따로 들리니까 이게 뭔가 그 다음에 막 울려요 소리가. 그 울리는 게 막 깊이감 있게 울려가지고 막 노래를 잘 이게 노래가 좋구나 스피커 좋구나 이게 아니라 스피커에 물 들어가면 뭐 먹먹하잖아요. 막 울리고 막 그냥 옹옹할 때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다.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게다가 또 놀라운 거 이거 지금 이번에 타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핸들이 되게 무거워요. 이게 핸들 무겁지? 그러니까 EV3가 이 차급 생각하면 이게 지금 시니어분들이라든지 여성 소비자분들에게도 어필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악셀이나 브레이크 담력은 진짜 보면은 되게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어요. 보면 이렇게 해도 차가 자 지금 영상 보이죠?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밟아도 막 엄청 튀어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나가게끔 지금 로직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핸들은 굉장히 묵직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무거워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무겁나 해가지고 오히려 스포츠 모드여서 무겁나 했지만 지금 노멀 모드예요. 스포츠 모드를 바꾸면 물론 이게 이제 그 빠르게 작동하다 보니까 좀 경쾌한 느낌이 있어서 무겁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스포츠 모드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럼 에코 모드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에코 모드에서도 무겁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자체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아이 페달 끄면 돼요. 아이 페달을 끄고 자 이게 좀 주행하다 보면 이 핸드 스티어링 휠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게 가벼워져도 기본적으로 조금 무거운 편이기는 해요. 기본 세팅이.
근데 이게 이제 GT 라인만 좀 그런 건가 생각을 했는데 어스도 보니까 생각보다 좀 무겁긴 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든지 좀 무거운 스티어링 휠을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가 왜 이렇게 좀 뻑뻑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전기차 리뷰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아요. 사고 나서 불나서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열에 취약하고 열폭주, 다들 이제 전기차 열폭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한 사고 내연기관이면 그냥 타박상 정도면 될 텐데 열폭주 나서 화재돼가지고 탈출도 못하고 막 불타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EV3는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했어요. 열폭주 방지 셀이 들어가가지고 셀마다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셀로 불이 번지는 거를 막아주는 그 방지 기술이 EV3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방지된다 그래가지고 불이 안 나거나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불이 옮겨 붙는 이 텀을 조금 길게 늘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었다 이거거든요. 물론 이게 화재가 나면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이게 전원이 끊기면 이게 막 전자식으로 작동되는 거는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EV3는 이게 전자식이 아니라 이게 기계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원이 끊긴다고 해도 문이 안 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이게 옆으로 만약에 박아가지고 차 문이 틀어져서 안 열리면 그건 진짜 답 없는 거죠. 전원이 끊기니까 이 창문이 안 열릴 거고, 창문을 깨야 되는데 창문 깰 게 없으면 그냥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나마 EV3는 이런 열폭주 전이 기술, 그 방지하는 기술이 좀 들어갔는데, 요거 이제 중국 때문에 그래. 중국 이런 기술을 좀 이렇게 요구했던 게, 이 기준이 생겼던 게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기차 못 팔거든요. 그래서 EV3도 중국에서 팔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을 추가를 한 거죠. 국내 최초로 이게 생성형 AI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뭐 말로만 들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저는 혼자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나 막 이야기할 때도 가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길 이제 가다가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혼잣말로 어쩌라고, 내가 이제 가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성형 AI로 들으면 대화가 됩니다, 서로. 이게 사실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에도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오는데 나 기분이 좀 꿀꿀해. 기분 전환을 위해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좀 좋을까? 기분 전환에 좋은 신나는 팝 음악을 추천해요. 어떤 팝? 김밥은 간편하고 맛있는 한식으로 다양한 재료를 넣어 즐길 수 있어요. 아니, 어떤 팝을 들었으면 하냐고. 죄송해요. 다시 도와드릴게요. 오늘 그러면 날씨가 이런데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 오늘 같은 날씨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국물 요리? 오늘은 감자탕이나 된장찌개 같은 국물 요리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을까? 비즈니스 미팅에는 깔끔하고 단정한 정장을 입는 것이 좋아요. 나 좀 우울한데 우울감을 극복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우울감을 극복하려면 산책이나 운동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자, 오늘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안 좋은 얘기로 하면 네가 뭐 전기차 잘하냐, 약간 이상한 프레임을 저한테 씌운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자동차 전문가 아니다, 뭐 네가 뭘 하냐, 약간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기를 띄우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희는 사실 반박을 잘 안 해요. 뭐 전문가라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뭐 해야 합니까? 자동차 만들거나 아니면 개발하고 있죠. 저는 그냥 오히려 좀 더 자동차를 편하게 쉽게 알 수 있게 설명해주는, 그리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있어서 그 소비자 눈높이에 좀 더 차를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왜냐면 내 너무 주관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 내 취향과 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게 이거 안 맞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했을 때는 너무 내 주관적인 생각만 좀 더 주입을 하게 되면 다른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편이죠. 여러분들 반대로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이쪽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좋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선택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시장은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뭐 휩쓸려 가지고 사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게 진짜 전기차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는 진짜 개발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고가의 전기차를 많이 샀다? 저는
좀 낭패 보지 않을까. 물론 뭐 내 만족이기 때문에 뭐 내가 비싼 돈 주고 산다는 게 잘못된 건 없습니다. 차든 뭐든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는 그냥 내 상황에 맞는 차가 내가 좋으면 사는 겁니다. 남들이 그걸 뭐하러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뭐 돈 내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이 뭐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좀 이렇게 강한 어조로 여러 가지를 좀 짚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휘둘리는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좀 더 내가 아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내는 거죠. 자, 그다음에 2열 제가 지금 저희 팀원들이 타고 저도 이제 올 때 잠깐 타봤는데 2열은요 멀미납니다. 이게 그 원페달 드라이브 할 때 회생제동 잘 못하거나 전기차 처음 몰아보는 분들이 악셀을 좀 이렇게 밟았다 뗐다 이게 빨리빨리 하면은 뒤에 멀미나거든요. 그다음에 예전처럼 요 반응이 빠른 차들은 그 반응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가다 서다 요것 때문에 멀미가 더 나요. 하지만 지금 EV3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개선이 되고 좀 부드러워졌는데도 2열에 멀미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그 주파수 감위형 댐퍼의 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도 회생제동이 있다 보니까 2열이 조금 멀미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좀 모터도 개입하는 것도 좀 더 부드럽고 차가 좀 사이즈가 좀 더 크면은 이런 움직임 자체에서 좀 더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멀미가 좀 덜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 움직임이 없으니까. 근데 EV3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멀미가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시승 행사를 통해서 EV3가 어떤 차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번에 시승차를 받게 되면 저희가 장거리 시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다양한 시각에서 EV3가 어떤 차인지 같이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깨어있는 시각으로 차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필요한 정보들도 많고 약간 이런저런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좀 세게 얘기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좀 더 순화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보겠습니다.